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 설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철입니다. 금주에는 하수처리 시설의 전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스크린과 침사지, 유량 조정조와 같은 구조물의 실질적인 설계의 계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구조물들을 설계할 때 필요한 시설 기준들, 어떠한 기준을 적용시키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조물들의 크기라든지 용량은 그 전주에 우리가 수업을 했던 물질 수지에서의 유량이나 농도의 변화들을 가지고 각 단위 공정들이 설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공정에서 어떤 리턴에서 반류수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다시 물질 수지에 반영이 되어져서 시설을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하고 크기를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물질 수지를 잘 작성을 해놓고 나머지 구조물들을 개별 단위 공정별로 설계하면서 반송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추후에 물질 수지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에는 스크린과 침사지 그리고 유량 조정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하수 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 그 중간 과정 중에 하수 관건의 매놀이나 또는 하수 관거 중에 뭐 펌프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대부분 펌프장에서 가장 큰 조대 흡전물들을 다 제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때는 이 하수 처리장에서 본 처리 시설, 즉 생물학적 처리 시설이나 3차 처리 시설, 뭐 고도 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 고도 처리 시설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기계류 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뭐 모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계류들이 파손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하는 전처리 시설이 스크린인데, 스크린 경우에는 수중에 포함된 부유 협작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주 큰 협작물들이죠. 이것은 주 목적은 처리 시설에 있는 펌프 등의 기계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를 화장실 변기에 바로 버리게 되면 이 하수 관거를 통해서 풀어져서 하수관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위생용품이라든지 또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기계류들, 특히 원심음력으로 회전하는 기계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펌프류 같은 것들은 그 펌프류의 축에 감겨서 펌프를 소선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래 같은 경우에는 하수 관거를 통해서 오면서 모래들이 쓸려오게 될 때 그 모래들이 계속적인 펌프나 이런 회전 기계들과 충돌을 하게 되면 회전기계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 설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제거된 부유 협작물은 주로 이제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서 처분을 하고요. 근데 스크린은 크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이제 레이크 바 스크린 또는 우리가 바 스크린이라고 얘기하는 봉을 수직으로 세워놓은 형태의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류 바 스크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스크린, 그러니까 드럼 스크린,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뒤쪽에서 이제 사진으로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목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나누는데, 망목이 큰 걸 조목 스크린, 그리고 작은 걸 세목 스크린,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을 미세목 스크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조목 스크린은 망목의 유효 간격이, 즉 망과 망 사이의 유효 간격이 50에서 150mm 정도로 큰 형태가 되고요. 세목 스크린은 오수용은 15에서 20mm, 우수용은 25에서 50mm 정도의 망목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목 스크린은 2에서 5mm 정도 간격을 갖는 스크린을 우리가 미세목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세목 스크린을 쓰거나 하수 처리장에 설치되는 스크린은 미세목 스크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폐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량이 적고 그리고 침사지를 별도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폐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0.5mm 정도까지도 나가는 초미세목 스크린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들도 그렇고 1mm 또는 0.5mm 이런 미세목 스크린도 존재는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크 바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 이 수로에
뭐 경사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의 간격에 따라서 조목이냐 세목이냐를 나눠지게 될 것이고 물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겠죠. 물이 통과하다 보면 이 바에 의해서 통수 단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쪽 들어온 입구 부분의 수위가 상승을 하고 처리된 처리수 부분의 수위가 하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바에 스크린에서 나온 협작물들이 걸리게 되면 이 협작물들을 이런 인양 장치를 통해서 위로 걷어 올려서 협작물만 이송시켜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게 레이크 바 스크린이고요. 스크류 바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 바가 원통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통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서 이 안에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서 물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유입이 되고 이 내부에서 스크류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이 회전하는 스크류는 이 협작물들을 위로 이렇게 이송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송을 해서 협작물 박스라든지 컨베이어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게 스크류 바 스크린입니다. 드럼 스크린은 스크류 바 스크린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드럼이라고 하는 큰 통 안에 물이 내부로 이렇게 유입이 되어지고요. 내부로 유입이 되면 처리된 물은 바깥으로 빠지겠죠.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이 내부에 보면 회전 날개 베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회전 날개들이 있어서 앞단에 있는 스크류바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이 물들이 협작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보통 드럼 스크린이고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드럼 스크린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량이 너무 크고 이건 기계식 스크린이라서 대용량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보통 소규모 폐수 처리 시설이나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 스크린의 망목을 조목하게 훨씬 더 세목하게 만들고 침사지를 없애는 대신에 이 드럼 스크린으로 전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에 보이는 것은 하이드라시브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데 물이 위로 이렇게 원료에서 이쪽으로 넘어 내려옵니다. 물과 협작물이 같이 넘어 내려와서 협작물들은 위에 잔류를 하고 있고 이제 수평 형태의 스크린 웨지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웨지바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형태의 바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찌꺼기만 걸려있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원료에서 넘어오면서 하부로 물이 빠지고 빠지는 물은 이제 별도로 처리시설로 가고 여기 찌꺼기가 남는 것들은 별도의 협작물 박스나 또는 뭐 스크류 컨베이어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거 역시도 보통 폐수 처리 시설이나 소규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아주 작은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 이런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스텝 스크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형태가 계단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텝으로 올라가는 스크린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대규모 처리 시설에서 수로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물이 좀 들어오면 이 에스컬레이터 형태로 이렇게 바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한 칸씩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회전을 하죠. 우리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찌꺼기들이 상부를 통해서 하부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물은 계속적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게 스텝 스크린입니다. 이 스크린을 설치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또 이제 스크린을 설치할 때 우리가 설계할 때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보면 설치되는 위치는 우리가 분류식 하수 처리 시설을 기본으로 한다 보면 세목 스크린이 먼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침사지, 미세목 스크린이 설치가 됩니다. 또는 아주 대형 하수 처리 시설이나 함유식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목 스크린을 앞쪽에 설치하고 그리고 세목 스크린, 침사지, 미세목 스크린 형태로 설치를 합니다. 스크린의 강도는 스크린 앞단과 후단이 협작물에 의해서 걸리게 되면 스크린이 망목이 막히게 되면 수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최대 1m 이상의 수위 차이가 나더라도 이런 스크린의 바라든지 망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스크린의 설치 각도는 수직으로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협작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수직에 가깝게 설치를 하고요. 70도 전으로. 협작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45도에서 60도 정도 각도를 유지를 합니다. 스크린을 설치할 때,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크린부의 유속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의 설계는
시간 최대 하수량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보통 우리가 하수 처리 시설 설계할 때는 자동 스크린 형태, 즉 협전물 제거 장치가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스크린 내부, 스크린 망목을 통과할 때 그 망목부에서 통과 유속이 0.4에서 0.6m/s 정도의 통과 유속이 나오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크린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러면 스크린 수로에서 유효 단면은 망과 망 사이에 이 부분이 유효 단면이 되겠죠. 그럼 이 유효 단면 면적을 유량으로 나눠주면 이 유속이 나오게 될 겁니다. 수위가 있을 것이고요. 유효 수심을 우리가 잡아 놓을 것이고, 그 유효 수심에서 망목의 통수 단면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게 0.45에서 0.6m/s 레인지 범위에 들어오게끔 설계를 해야 설계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 스크린 조의 폭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크린부의 유효 요소는 크기를 결정하는데, 또 구조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0.9m/s 이상으로 유속이 빨라지는 경우에 후단에 이제 침사지가 있게 되는데, 침사지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손상될 수가 있고요. 유속이 너무 느리면 부유물질에 의해서 스크린이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 0.4나 0.5 정도로 설계를 하는 게 유효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경우에는 손실 수도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입되는 유량이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 스크린이 설치되면 이 스크린의 망으로 인해서 통수 단면적이 좁아지다 보니까 처리되고 나면 처리된 이후에 수도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수도 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수도 손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후단 쪽에서 또는 이 조에 충분한 높이를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손실을 항상 계산해 줘야 되는데, 스크린의 손실 수도는 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망목이 작을수록 손실 수도 값이 커지겠죠. 이 손실 수도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알파는 뭐 수평 스크린의 설치 각도, 베타는 단면 형상 개수들, 이제 요거는 형태에 따라서 각각 값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T라고 하는 거는 스크린의 이제 두께, B가 유효망 간격, 그리고 스크린 전단 유속 등을 통해서 손실 수도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때 그 알파, 베타 값들은 우리 형상 계수값이라고 하는 스크린의 단면 형상 계수값은 스크린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그 바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미세 스크린에서의 손실 수도는 이제 그 스크린 통과 계수에, 그다음에 유속이죠. 유속의 제곱, 그리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고 중력 가속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바 스크린의 손실 수도는 역시 그 유속의 차이, 스크린에 들어올 때 스크린 전단으로 유입되는 유속과 V0, 스크린 전단의 V0와 스크린을 통과하는 유속 V1 있겠죠. VI가 있겠죠. 이 유속의 차이 곱하기 0.7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수도가 어느 정도 생긴다. 그러면 그 생긴 걸 가지고 침사지에서 수심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 손실 수도보다 또 유효 높이 이외에 안전을 위한 높이까지 감안해서 구조물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스크린 후단에 보통 침사지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이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크린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0.1에서 0.2mm 정도의 무기질 또는 비부패성 무기질, 입자 큰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용을 합니다. 하수 처리장 내에 뭐 토사의 침전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펌프나 처리시설 파손,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시설 앞쪽에 또는 처리시설 앞에 설치를 하고요. 중력식, 포기식, 기계류식 이런 형태의 침사 방식이 있습니다. 대형 하수 처리장이나 중소형 하수 처리장에서는, 중형 하수 처리장에서는 보통 중력식이나 중력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소규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포기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중력식 침사지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 형상을 보면 부지라든지 시설 배치, 물의 유입과 유출 방향, 그 다음에 이 침사물의 제거 방식 등을 고려해서 보통
보통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형상을 만들고요. 수량은 무조건 2지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부에 가라앉아 있는 침사물을 가끔씩 배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청소를 하고 버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지를 폐쇄시키면 나머지 한지로도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지 이상이 원칙으로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모래라든지 침사물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이렇게 경사를 둬가지고 하부에 가라앉은 것들을 밑으로 빼낼 수 있도록 저부에 경사를 설치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릿 제거 설비가 있어서 수평으로 대차로 이걸 걷어내는 설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경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침사지는 보통 이제 스톡스 법칙을 가지고 침사지의 그 침도 속도를 계산하는데 입자의 침강 속도는 스톡스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스톡스 법칙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다음에 입자의 소류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침강하는 입자가 입자의 흐름에서 씻겨나가는 유속입니다. 즉 가만히 놔두면 여기에 있는 입자는 바로 이렇게 속도를 침전을 하겠죠. 근데 유속이 있다 보니까 입자가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럼 입자의 속도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인데 이 시간은 정해져 있죠. 조의 크기가 있으니까 이동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류 속도보다 소류 속도가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자가 가라앉지 못하고 즉 바닥면에 침사면에 가라앉지 못하고 씻겨 나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침강하는 입자가 씻겨 나가는 유속을 소류 속도 또는 인류 속도라고 하고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입자의 종류에 따른 개수가 이제 다 다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모래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중력식 침사지를 설계할 때는 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이 스타스로를 기본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 이런 침사지, 입자의 제거를 위한 침전지나 침사지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설계 인자가 표면 부하율입니다.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류 속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소류 속도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설계 기준에는 평균적으로 평균 유속은 하수 침사지는 0.3m/s를 표준으로 합니다. 침사지에서의 유속은 0.3m/s를 표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유량은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입니다.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이고요. 체류 시간은 30초에서 60초, 0.5분에서 1분 정도가 표준이고요. 표면 부하율은 소류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입자의 침강 속도가 되는데 이 표면 부하율은 오수의 경우에는 1800m/day, 하루에 약 1800m 정도 가는 속도, 우수의 경우에는 3600m/day. 유량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유량이죠.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유량이 표면 부하율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부하율이 수면적당, 여긴 수면적입니다. 이게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건 수면적이고 평수 단면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조를 기준으로 보면 수조를 입체로 그려보면 자, 이게 우리가 폭을 B라고 하고요. H라는 게 있고 높이고 L이라고 하면 이 수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B 곱하기 L입니다. 즉 단위 수면적당, 이 침사지의 수면적당 들어오는 물의 유량으로 나눠주는 게 표면 부하율입니다. 그 얘기는 입자의 침강 속도가 나오게 되죠. 하부로 떨어지는. 그리고 우리는 오수 분류식을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값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가 오히려 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입자가 큰 입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수에서는 침강 속도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빠르게 설계를 합니다. 수심은 유효수심, 즉 물이 있는 유효수심과 모래 퇴적부의 깊이를 같이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모래 퇴적부의 깊이는 최소 30cm 이상이고 보통 수심의 10에서 30% 정도가 모래층의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효수심은 최소가 한 1m, 최대 한 3m 정도의 깊이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표면부하율은 방금도 설명을 드렸듯이 유속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유량을 여기 B가 아니고 W로 표시하는데요. W, 즉 침사지의 길이와 침사지의 폭으로, 즉 수면적이죠. 이쪽 수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유량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 침강 속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입자의 침강 속도가. 침사지와 스크린의 보통적인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 보통 이제 침사지 전단에 여기에 조목 스크린이 있습니다. 조목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침사지 이후에 뭐 세목 스크린을 설치하거나 또는 침사지를 그대로 설치를 한 이후에 후단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세목 스크린을 설치하죠. 미세목 스크린을 설치해서 설치한 이후에 이제 펌프장 또는 유량 조정조 형태의 조를 하나 설치를 해서 펌프로 펌핑해서 본 처리 시설의 1차 침전지나 1차 침전지 등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평면에서 보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침사지가 될 거고요. 침사지를 두 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각 침사지마다 계열별로 하나, 두 개씩의 스크린, 총 4개의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은 4군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4군데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침사지 하나를 청소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문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수문을 설치하고 또 여기에 조목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조목이나 세목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설치를 하고 이제 이 수문을 닫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문을 차단하면 이쪽 한쪽으로만 물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침사지의 용량이 어차피 반도로 줄었기 때문에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반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하수는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수토실 또는 원류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원류구를 해서 보통 이 원류되는 하수는 다른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을 시켜줍니다. 또는 이제 펌프장에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다른 쪽으로 물을 배제를 시키고 A 하수처리장, B 하수처리장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B 하수처리장이 이런 시설을 점검해야 된다, 한 개월을 청소해야 된다, 그럼 펌프장에서부터 이미 배출을 다른 A 하수처리장 쪽으로 더 많은 양을 보내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단면에 보시면은 이제 침사지로 들어오는데 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침사지 계열이라든지 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청소할 수 있도록 차단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문을 통해서 분배를 합니다. 침사지를 일정하게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차단했을 때 한쪽 침사지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거나 유량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원류구를 통해서 유량 조정조로 보내거나 또는 이제 다른 배출 시설, 다른 하수관으로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보통 침사지 후단에 유량 조정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침사지에서 바로 펌프장으로 펌핑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나중에 뒷작에서 유량 조정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상적인 시설이라도 시간 최대 유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원류를 해서 유량 조정조에 일시 저주를 했다, 시간적으로 물이 적게 나올 때 이걸 일부 펌핑을 해서 다시 물을 흘려 보내주는 이런 형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포기식 침사지를 설치할 때는 침사지 바닥에 상기관을 설치해서 선해류를 일으켜서 원심력으로 무거운 토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즉 조에 상기관이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물 수류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류 흐름이 만들어지면 물이 회전을 하게 되겠죠. 회전을 할 때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것들이 바깥으로 먼저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부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포기식 침사지고요. 체류 시간은 뭐 1분에서 2분 정도, 그리고 공기를 공급하는 양은 침사지의 용적당 1에서 2 뉴턴메타 정도 시간당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유량 조정조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하수 처리장은 특히 1차 침전지가 있는 이런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유량 조정조를 잘 설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류식화 되면서 하수의 1평균, 1최대 유량하고 또는 하수 처리장의 1최대 유량과 시간 최대 유량의 유량비가 한 50% 정도 차이가 난다. 즉 시간 최대 유량이 만약에 시간당 1000톤이 들어오는 게 시간 최대 유량인데 뭐 점심때나 저녁때 시간당 1000톤까지 들어온다. 근데 1최대 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1최대 유량 3만 톤을 24시간으로 나누니까 뭐 이게 얼마, 24,000톤을 24시간 나눠서 그냥 1000톤이 들어오는 게 1최대 유량의 시간 평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간 최대 유량이 1500톤, 1600톤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이 순간적으로 하수 처리장 유입이 되겠죠. 단위 시간,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시간, 그 양이 초과되는 것들을 일정한 조에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유량이 오히려 적게 발생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물을 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장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방식. 그게 이제 그 시설이 유량 조정조입니다. 유량 조정조의 설치 목적은 유량의 변화가 심한 곳에 설치를 해서 유량을 안정화시켜주고 또는 농도가 변화가 심한 곳에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나 오수를 모아서 혼합해서 균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오염물질의 농도를 균질화시킬 때는 균등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이제 보통 소규모 폐수 처리 시설들에서 균등화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유량을 균일화 시켜주는 경우에 유량 조정조로 지칭을 하고, 보통 유량 조정조의 용량은 시간 변동 조정 용량 계산법, 뭐 이게 복잡한데 사실 누가 곡선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부의 그래프를 보시면 하수 배수량이 시간별로 이렇게 체킹을 해보니까 뭐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시간당 100톤이 나왔다가 실제 양이죠. 이제 배수되는 양이 100톤이 배수됐고 이렇게 쭉 나오는 양이 정해집니다. 근데 이게 하루 시간 평균 배수량이 이렇습니다. 시간 평균 배수량이 이 정도인데 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평균 배수량을 넘어서는 유량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유량들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들을 일시 저장을 했다가 적게 나오는 이 시간대에 이 물들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량 조정조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면적법으로 계산하는 유량 조정조의 용량은 부족한 이 면적의 합계가 용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면적법이고요. 누가곡선법은 시간 평균 유량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사용량들을 0시부터 24시까지 누적을 시킵니다. 누적을 시키면 누적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최소로 부족한 용량이 나올 거고 그 시간 평균을 초과하는 시간 평균 누적 양을 초과하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높이와 요 높이의 합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이제 누가곡선법에 의한 계산법입니다. 유량 조정조를 설계할 때 설계 기준은 보통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표준으로 하고요. 수량은 유량 조정조 하부에 만약에 점검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2조 이상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한 조만 씁니다. 즉 이제 청소나 점검이 필요하다. 물을 빼야 된다 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설계 유량은 계획 1일 최대 하수량입니다. 침사지 같은 경우에 계획 시간 최대 하수량이었죠. 스크린도 계획 시간 최대 하수량이지만 유량 조정조는 계획 1일 최대 하수량으로 침사지 설계보다는 좀 작은 유량을 설계를 합니다. 즉 계획 1일 최대 하수량의 시간 평균치, 계획 1일 최대 하수량을 24시간으로 나눈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수밀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쓰고 부력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물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구조물이 그 하중에 의해서 어느 정도 눌러지지만 내가 유량 조정조를 비우기 시작하면 하중이 줄어들면서 밑에서 부적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적에 대한 더 안전한 구조를 설치해야 되고 내부 콘크리트의 이제 방식 처리를 고려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조 수심은 3에서 5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교반을 하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침전물이 발생하거나 또 유량 조정조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반 장치나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상시 송풍량은 용적당 조용적당 시간당 0.3에서 1뉴턴메타 정도 뉴턴메타씩 3승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유량 조정조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간 최대 하수량이 계획 1일 최대 하수량의 시간 평균치를 대비해서 1.5배 이상인 경우 이걸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하구법이나 장기포기법 같은 경우에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유량 변동에 아주 강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침전지가 아주 크게 있는 경우에는 유량 변동에서 1차 침전지가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예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시간 최대 하수량이 계획 1일 최대 하수량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게 시간 최대 하수량의 1평균 시간으로 나눈 거죠. 1 최대 하수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똑같은 유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 1.5배 선이 있는데 1.5배 선을 만약에 유량이 초과한다. 이렇게 초과하면 요 용량을 가지고 유량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1.5배까지는 아니고 내가 뭐 하수 처리장에서 한 20% 정도 더 들어오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20%를 초과하는 유량만큼을 용량으로 해서 유량 조정조로 만들 것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리긴 나름이겠죠. 유량 조정의 이제 목적은 유량과 수질 변동을 감소시켜서 균등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 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뭐 수질도 향상이 되게 되겠죠. 함유식 지형에서는 우천시 불명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효과도 있고요. 유입 유량과 수질 변동이 큰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이나 택지지구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유량 조정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속 수처리 공정에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즉 후속 유량 조정조 이후에 수처리 시설의 체류 시간이 짧아서 유량이 조금만 변동하더라도 유량 변동에 영향을 쉽게 받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후속 수처리 공정이 유입 수량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런 경우에도 유량 조정조가 필요합니다. 설치하면 효과는 충격 부하를 감소시켜주고 독성 물질을 희석하는 효과도 있고요. 부하를 일정하게 해서 2차 침전제 유출 수질을 향상시키거나 농축 효과가 증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입 수질을 일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화학약품 주입량을 저감할 수 있고 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과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과 공정에서 여과 표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죠. 유량이 한꺼번에 일시로 증가할 때까지 감안해서 여과 표면적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유량 조정조가 있으면 일정하게 유량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유량이 일정해지니까 여과 시설의 용량도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치 용량은 1일 최대 하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최대 하수량과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1.5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처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게 되는 거죠. 산소 공급량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조 용접당 시간당 0.3에서 1Nm 상승 정도의 공기가 들어가게끔 설계를 합니다. 유량 조정조의 방식은 인라인 방식이 있고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 인라인 방식은 유입 유량 전량이 유량 조정조를 통과하는 게 인라인 방식입니다. 유량 및 수질을 모두 균질화시킬 수 있고요. 조정조의 유출 펌프 제어를 통해서 유량의 평균화가 용이합니다. 즉 용이하고, 그 다음에 분류식 지역과 같이 유량과 수질 변동이 큰 지역에 적합합니다. 오프라인 방식은 병렬 방식인데 1일 최대 하수량을 초과하는 양만 유량 조정조로 유입을 시킵니다. 앞단에서 보셨던 그 침사지 쪽에 원료를 별도로 빼놓은 경우가 이 오프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라인 방식에 비해서 균질화 효과는 적습니다. 그리고 분배량이나 유출량, 유출 시간 등을 상황에 따라 제어하기 때문에 유량의 평균화가 비교적 어렵고요.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인라인 방식에 비해서 펌프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 방식은 전량을 다 펌프를 가지고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펌프가 좀 커질 수가 있죠. 부지 이용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방식에 비해서 인라인 방식의 용량이 커집니다. 커질 수 있고 소요 면적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은 뭐 비교적 면적이 적게 들어가고요. 유지 관리는 대부분 지화해서 유지 관리 보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량조정 대부분 다 지화를 하기 때문에. 인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라인은 들어오는 유량이 있는데 그 전량이 유량 전체가 침사지를 통과하고 이 펌프를 통과해서 유량 조정조로 넘어가고, 여기서 전량 늘어나는 양까지도 펌프를 가지고 이 유량 조정조의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펌프를 가지고 양을 제어를 해주면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거나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유량을 수위를 가지고 제어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침사지, 그다음에 펌프하고 유량계를 묶어서 1차 침전지를 거쳐서 다시 유량 조정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1차 침전지를 거쳐서 유량 조정조를 넣는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 유량 조정조를 거쳐서 1차 침전지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상기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고 봐야 되겠죠. 오프라인 방식은 유량이 들어와서 일부 유량이 분수장치, 물을 나누는 장치를 통해서 유량 조정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유량 조정조에 얼마가 들어왔다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펌프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유량계하고 연동을 시켜서 나머지를 이 펌프로 제어를 해서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역시 분수장치가 있어서 침사지 후단에서 유량 조정조를 빼거나 침사지에서 빼내거나 침사지 후단에서 이렇게 빼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병렬 방식의 유량 조정조가 되겠습니다. 침사지를 설계하는 방법을 계산해 보면 침사지에 먼저 우리가 모든 구조물을 하수 처리장 시설들을 설계한다든지 또는 환경 시설들을 설계할 때는 그 구조물의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구조물 또는 그 시설물에 설계하는 기준이 있겠죠. 침사지 같은 것들은 가장 중요한 설계 기준이 표면적 부하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류식 하수 처리 시설을 쓸 것이고 표면적 부하율은 내가 1800m/day를 기준으로 잡겠다라고 하고 체류 시간은 30초에서 60초 정도로 잡겠다. 유효 수심은 1m에서 3m 정도를 할 거고 나는 2m 정도만 유효 수심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설계 기준을 먼저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먼저 수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침사지는 수면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표면적 부하율 때문에 수면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표면적 부하율을 기준으로 유입 유량을 나누는데 3만 톤 시설에서 제가 만약에 이게 하루 3만 톤 시설이라고 하면 이 침사지의 경우에는 설계 유량이 시간 최대 유량입니다. 그래서 1평균 유량에 이거는 1최대 유량의 한 30%나 20% 정도 업을 하겠죠. 3만 톤에서 시간 최대 유량은 3만 6천 톤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20% 정도 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표면적 부하율을 나눠줍니다. 내가 1800인데 나는 1800이 너무 큰 것 같아, 속도가. 1000에서 1800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거 이하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1800으로 나눠주게 되면 필요한 수면적이 나오죠. 20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이제 체류 시간도 하나의 설계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류 시간 기준으로 봐서 유입 유량을 분당 유량으로 나눠줍니다. 즉 36,000톤을 뭐 1440분으로 나눠주면 분당 25톤 정도가 유입이 된다. 그걸 체류 시간을 가지고 곱해줍니다. 그리고 수면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2m를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2m로 나눠주면 수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6.3에서 12.5m 정도 수면적이 나온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한 것 중에서 비교적 큰 값을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개 값 중에서 큰 값 20이냐 12.5냐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나는 큰 걸로 이걸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침사지의 규격을 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침사지의 수량이에요. 나는 4개를 설치하겠다 침사지를 또는 난 2개를 설치하겠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침사지는 규격을 정하는데 저는 이제 4개를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폭은 한 개당 2m, 길이가 5m. 그러면 수면적이 10m가 되는 거죠. 10m에 4개니까 40m 정도 됩니다. 이 계산된 수면적보다 훨씬 크죠. 40m 정도 되고요. 유효 수심은 2m로 결정을 했습니다. 2m 하면 2m가 유효 수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래층이 가라앉는 깊이가 있죠. 이게 뭐 0.3m라고 봅시다. 0.3m라고 보면 이제 구조물이 있으니까 구조물 위에 또 여유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고가 있어서 이거 토탈해서 유효 수심은 2m지만 토탈 높이는 저는 이제 3.6m로 하게 된 겁니다. 3.6m로 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제곱미터에 2m니까 20톤이 나오고 4개니까 유효 용량은 80톤 정도 되네. 그리고 이 80톤을 유량으로 나눠보니까 분당 유량으로 나눠보니까 약 3.2분 정도 체류 시간이 됩니다. 좀 크게 잡혔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먼저 체류 시간을 검토를 해보니까 1분 이상이다. 30초에서 60초인데 1분 이상 이렇게 해서 보니까 3.2분이니까 아 좋다 오케이. 그리고 수면적 부하율을 계산해 봅니다. 자, 요 수면적 곱하기 수량을 하죠. 5 곱하기 2 곱하기 20제곱미터에 4 하면 4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40제곱미터를 설계 유량으로 나눠주죠. 나눠주면 약 900m 3승/m 제곱 퍼데이 정도 나옵니다. 설계 기준을 1800이라고 했으니까 아 절반 정도 되는구나. 이게 이거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하니까 아 오케이 좋다. 왜 이렇게 그럼 크게 했느냐? 아 이거 하나 수리한다든지 하나를 수리하기 위해서 셧다운 할 경우라도 이 값이 이거보다 커지지 않으니까 처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좀 크게 설계를 한 겁니다. 유량 조정조 같은 경우에는
유입 유량과 이때는 1최대 유량을 계산한다고 했죠. 3만 톤을 여기 3만 톤이 아니라 예를 들은 겁니다. 예고요. 뭐 한 13톤 정도 하루에 나온다고 합시다. 조그만 폐수 처리 시설에서. 이런 조그마한 폐수 처리 시설들은 이 처리 시간으로 설계를 하고요. 보통 유량 조정조는 하수 처리장의 처리 시간은 10분에서 뭐 15분 정도가 되는데 원래는 그 처리 시간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유량 면적법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곡선법으로 계산을 해서 용량이 얼마 정도 설계 용량이 나옵니다. 설계 용량이 나오면 이 유량 조정조의 크기를 유효 수심과 그다음에 폭과 길이로 해서 수량까지 계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엑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유량을 적용할 때 어떤 것들을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해 놓으신 하수 처리량의 1최대 처리 용량을 가지고 스크린, 침사지, 유량 조정조 이런 것들을 한번 설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량 조정조는 지금 현재는 인라인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체류 시간 15분 내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누가곡선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용량을 계산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토목 구조물의 평면도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보시고 참고로 제가 앞쪽에서 참고 자료로 올려드렸던 뭐 도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한번 열어보시면 보고서, 실시설계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구조물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산되는 형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용량계산서 원본 파일을 제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산정한 폐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용량계산서를 작성을 하시고 유량조정조, 침사지 이런 것들의 수위와 함께 도면들 한번 산정을 해서 레포트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